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류는 리얼입니다. 한때는 그래봐야 아시아권에서만 통용되는 것 아니냐며 부러움 섞인 질투심을 받았던 한류가 이제는 정말로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한국이 전 세계 스크린을 휩쓴 데 이어 한국과 관련된 20여 개의 단어가 세계적인 영어 사전인 옥스포드에 추가됐다며 한류가 영어 단어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쓰는 단어인 대박 먹방 오빠 언니, 누나 삼겹살 스킨십, 잡채 김밥 콩글리시, 만화 애교 반찬 불고기, 치맥 동치미 파이팅, 갈비 한류 한복 등의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CNN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K-팝에서부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까지 수백만 명의 팬들이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쏟아냈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한류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런 단어가 이제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한국 문화의 약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 강남스타일의 싸이가 한국 음악인으로서는 최초로 영국 차트에 오르긴 했지만 한동안은 한류와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영국의 외화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고, 방탄소년단도 영국 차트에서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앨범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영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만 갔고, 결정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영국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최근 급격히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추가된 단어 중 파이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파이팅을 두고 기존 영어 단어들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파이팅은 격려와 선동 또는 지지를 위해 사용되고 마치 힘내라는 말과 같다며 파이팅을 설명했는데, 예전에는 파이팅이라고 외치면 이건 콩글리시니 뭐니 하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까지 되었으니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옥스퍼드 사전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류의 절정기 위에 있으며, 이것은 영화, 음악, 패션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며, 한류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단어들이 서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영어 사전에 등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는데요. BBC 주판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 26개가 새롭게 등록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이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는 이유로 한국의 프로듀서들이 글로벌 사고를 익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영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지리적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 상품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글로벌한 마인드로 무장한 한국 작품들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이나 능력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한국을 극찬했는데요. 다만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다소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밥이 왜 사전에 등록되었냐는 반응인데요. 한국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익들 중에는 김밥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일본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김밥은 초밥의 한 종류로 일본 음식인데 한국이 초밥 대신에 김밥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국 음식인 초밥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독일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인 에드카는 아시아 음식 특별전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밥을 스시가 아닌 김밥으로 한국식 표기 그대로 차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 한국 음식은 한국 여행 경험이 있거나 한국 친구를 가진 독일인들에 의해 아름아름으로 소개되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나 각종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의 한국 식품 판매량은 매년 20% 이상씩 증가할 정도로 독일 내 한국 식재료가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에도 한류가 불어닥치자 이를 본 일본인들은 부러운 마음을 쏟아냈는데요. 그럼 자세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김밥은 일본의 스시를 표절한 것이야. 외국인도 막상 김밥을 보면 이거 초밥 아니야? 하고 단번에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만 김밥과 초밥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외국인들은 김밥과 초밥을 구분하지 못해. 한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의 문화를 훔치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면서 김밥은 잘도 훔치는구나. 한국이 저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중국 아버지가 한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 한국도 당해봐야 일본을 이해할 거다. 김밥이 사전에 올라간 게 뭐랄까 좀 억울해. 망가 대신에 만화가 등재된 것도 분하다.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능력에서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어. 한국이 일본어 프로그램을 금지하거나 탈레반이 미국 영어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런 문화 산업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뭔가를 어필하고 온 세상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건 원래 일본의 주특기였는데 어느새 상당히 뒤처져 버리게 되었다. 일본이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부족한 게 이런 마케팅이다. 단순히 말이 사전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게 아니야. 문화가 침투했으니까 말도 퍼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언어가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 그만큼 한국이 일본보다 해외에 퍼져 있는 거야. 이건 문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기사에 좀 더 위기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 찾아봤는데 진짜로 김밥은 존재하지만 일본에 맡기는 사전에 실려있지 않더라. 내각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라에 관한 행정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해외의 선전을 엄청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걸까? 중국이나 대만은 글자가 미묘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왠지 지명을 상상할 수 있는 일본인이 많을 거야. 하지만 한글은 너무 독특해서 얼핏 봐서는 판별할 수가 없다. 왜 같은 동아시아면서 한국은 한자를 버린 걸까?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를 갖추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시아의 염원이니까. 일본도 메이지 유신과 2차 대전 후에 한자 폐지론이 있었어. 베트남도 예전에는 한자를 썼을걸? 한글은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열망과 서민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사실 일본에서도 한자 폐지론이 일어났었을 때 한자 학습에 부담을 없애자는 게 그 이유였으니까.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본의 꼰대들이 이를 막았지. 절대로 변화를 싫어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싶었으니까 한자를 못 읽는 사람과 구분되는 게 목적이었지. 확실히 한자를 폐지한 걸 보면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민족 자립에 정신이 강한 것 같아.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베트남도 한자를 거의 안 쓰잖아. 일본이 한자를 쓰고 있는 이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이것은 몹시 큰일이야. 한국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다. 단순히 한국어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어가 갖는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일본인들은 느긋하게 굴고 있지만 지금보다 영향력을 잃게 될까봐 두렵다. 로비에도 좀 더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런던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푸드 가게가 지역 내에 문을 열었고 가게 안에서는 계속 케이팝을 틀고 있어. 완전 망할 줄 알았지만 장사도 잘 되고 있었다. 일본의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확실히 한국을 대하는 외국의 시선이 달라졌어. 옥스퍼드 사전은 대학 도서관의 필수 도서이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언어, 단어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상징을 가진 수단 중 하나지. 한국 뉴스가 아니라 BBC에서 나온 뉴스라는 걸 잊지 마. 정말로 한국의 위세는 현재로서는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일본의 화장품이 K뷰티 하위 카테고리로 소개되거나 주연으로서의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자제품처럼 일본은 점점 기회를 잃어가는 것 같아. 화장품까지 빼앗길 줄은 몰랐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6.6%인데 반해 일본은 연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5.1%라고 들었다. 이미 세계기구에서 측정한 수치만으로도 한국은 개인소득도 일본을 앞질렀지. 일본은 인구수 덕분에 총 GDP가 높을 뿐이야.
게다가 엔터 분야에서도 세계 진출이 눈부신 기세야. 이미 세계에서 한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일본에서는 한국의 발전이 별로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한국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